오늘은 그 상도 두 번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도를 올리기 전에 먼저 그 사포질을 좀 해야 됩니다. 그 한번 칠을 할 때마다 사포질을 하고 올려야 되죠. 지금 이거는 아주 이거는 그냥 액세서리니까 이제 이 정도로 하는데, 원래 제대로 하려면은 하도를 지금 현재는 하도 한 번 올리고 상도 3번 올릴 계획입니다. 3번 올릴 계획인데, 원래 제대로 하려면은 그 하도를 저는 2번 올립니다. 2번 올리고 상도는 5번 올립니다. 근데 지금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죠.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가구는 이제 덩치가 크기 때문에 사포질 할 때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힘도 훨씬 더 들죠. 보통 그걸 할 때 가구를 만들 때 이제 수제 가구는 생각보다 가격이 비싼 게 많습니다. 비싼 게 우리 일반적으로 살면서 가구 한 점에 1000만 원이 넘는 가구를 참 접할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가구를 만든다면은, 저는 가구를 만든 지가 10년이 넘었죠. 10년이 넘었지만 한 번도 이게 누구에게 돈을 받고 판매를 한 적은 없는데, 그 제일 큰 이유가 채산성이 맞지 않습니다. 채산성이 저한테 가구를 제 가구를 사겠다는 사람은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마다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했는 이유가, 만약에 판다면은 이제 정당한 가격을 받아야죠. 왜냐하면 엄청난 노동이 들어가는데 제가 자원봉사를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제 판다고 생각을 하고 가격을 제시를 하면은 분명히 저한테 이제 가구 사겠다고 하는 사람은 화를 낼 거거든요. 분명히 화를 냅니다. 저라도 화를 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우리가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가구 가격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제시하는 가격이 거의 엄청난 바가지라고 생각할 거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간단한 십자가 목걸이 하나 만드는데도 제가 지금 합하면 일주일 정도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작업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십자가 목걸이를 판매를 한다면은 2,000원에 팔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가구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작업을 한다고 가정하고, 보통 이제 가구 한 점 만드는데 한 3개월 걸립니다. 3개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가구 가격으로 한다면은, 판매를 한다면 저는 완전히 자원봉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이 심리가 그렇습니다. 심리가 그게 얼마가 됐든 돈을 주고 사자면은 권리 주장을 또 하게 돼 있어요. 사람 심리가. 그 온갖 요구 조건도 많고 이제 불평불만이 많죠. 그러면은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대로 거든요. 자원봉사 한다는 말은 제가 손해를 본다는 얘기죠. 하루에 한 6시간 이상 3개월을 작업을 하고, 또 재료비도 이게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재료비가 보통 뭐 작은 가구도, 최근에 제가 만들고 있는 그런 작은 가구도 아마 나무값이 뭐 그지는 100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주 큰 가구가 아니더라도 재료비만 한 200만원 들어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제 인건비를 뭐 예를 들어서 300만원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석 달 걸리면은 그 인건비가 900만원입니다. 거기다가 뭐 소품이나 치고 재료비 한 200만원 이러면은 원가가 1100만원인 거죠. 근데 인건비가 300이 없잖아요. 인건비가. 옛날에 제 현직 시절에 인건비를 현재 물가로 환산한다면 뭐 답이 안 나오는 얘기고, 가구 목수 캐비넷 메이커라고 그러죠. 미국말로, 영어로. 캐비넷 메이커로 따져도 아무리 못 받아도 제 인건비보다 500원 안 넘겠습니까? 그러면 제 인건비가 3개월이면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원가가 1,700만원 되죠, 그죠? 그러면은 사는 분한테 1,700만원을 받으면 저는 원가입니다. 원가. 그래서 저는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거의 뭐 몇 년 동안 저를 조른 분이 있습니다. 팔아라고. 너무 또 지인분이고, 근데 그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됐었습니다. 많이 돼가지고, 야, 판다면은 내가 2, 3천만원 받아야 되는데, 뭐 그분은 분명히 한 400만원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꺼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분에게 시달리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그냥 무료로 한 점 선물했습니다. 제가 만든 가구를. 왜냐하면 그분이 그 조르는 걸 멈추질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계속 거절하면 또 계속 알고 지내는 분인데,
또 사이도 틀어질 것 같고,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냥 무료로 한 점 선물했습니다. 돈 안 받고. 내가 가족 아닌 사람한테 가구는 2번 선물했네요. 2번 선물했습니다. 한 번은 조금 많이는 아니고 살짝 신세진 분에게 제가 신세진 건 아니고 제 가족이 본의 아니게 신세를 졌는데 제 지인이라 가지고 그렇다고 가족한테 형제들이 시세를 졌어요. 그분한테 형제들에게 그분 시세를 갚아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그분한테 돈을 드리는 거는 더 이제 상대방이 불쾌할 수도 있고, 왜냐면 본인은 선의에서 도와줬는데 돈을 드리면 화나죠. 그래서 가구를 한번 그냥 감사한 마음에서 드렸습니다. 근데 그 가구가 재료비가 300만원 들었어요. 제 인건비를 빼더라도. 근데 그분은 그게 그렇게 비싼 가구인지 모릅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수제 가구는 다릅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실물을 보면 보통 이제 사진 작가들이 찍은 사진이 그 실물보다 훨씬 아름답죠. 항상 그렇죠. 그런데 유일한 예외가 있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뭐냐? 가구입니다. 가구는 그 어떠한 사진 작가가 촬영을 해도 실물의 10분의 1도 재현을 못합니다. 가구는 실물이 그만큼 아름다워요. 어쨌든 그분은 땡잡은 거죠. 왜냐하면 그 가구를 만약에 저는 무료로 줬습니다만 판매를 한다면 아마 아무리 못 받아도 2천만 원은 좋게 하는 건데, 2천만 원짜리 가구를 무료로 선물한 거죠. 그죠? 그 가구를 선물할 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한 서너 달 고민했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제 영상을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구는 저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대단히 고가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워낙 손이 많이 가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제 완전 수공구로 만들었다. 완전 수공구로 만드는 거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누가 죽어도 이걸 사야 되겠다. 그러면은 저는 1억 주겠다 그러면 안 팝니다. 예를 들어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장식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폭 한 90cm, 높이 한 2m 된다 치고 2m 정도? 그런 장식장이다. 근데 누가 저한테 근데 그걸 완전히 수공구로 만들었다. 그럼 저는 누가 너무 갖고 싶으니까 1억 줄 테니까 팔아라. 절대 안 팝니다. 화가 나겠죠.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가구를 제가 직접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요즘은 이제 그 정도 되는 퀄리티의 가구는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돈 주고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국내든 해외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가구를 소유하려면은 방법 한 개밖에 없습니다. 직접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 정도 수준의 가구를 완전 수공구로 만들 기술을 보유한 사람이 몇 개 끊겼습니다. 전 세계에 없어요.
제가 뭐 15년을 찾아다녔지만 그 폴 셀러스라고 영국 이제 할아버지예요. 그분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은 백악관의 이제 가구들이 전부 폴 셀러스 할아버지 작품이죠. 그분이 저는 현재 남아있는 마지막 캐비넷 메이커입니다. 그 도제식으로 그 수공구로 가구 제작을 훈련받은 그분의 할아버지가 이제 캐비넷 메이커였죠. 그래서 할아버지한테서 이제 기술 전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수공구로 만든 가구는 제가 1억 수공구로 만든 가구는 가격이 없다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공구로 만든 가구 같은 건 진짜 안 팔죠. 제가 1억이 아니라 10억 돈 내고 나옵니다. 왜냐면 그 평생 며칠 못 만들어요. 다른 방법으로 10억 버는 그런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평생 몇 점 못 만드는 가구를 제가 10억 받고 팔겠습니까? 당연히 안 팔죠. 올해 10억 줄 테니까 팔아도 화낼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농담을 해도 그거가 지나치지 않아 이렇게 화를 내겠죠? 그 원래 그렇습니다. 가구를 만드는 걸 좋아한다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결과물이 아름다운 거지. 예, 만드는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세상이 편안하게 나오는 게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과정은 다 힘들지.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쉽고 편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죠. 고통스럽지만 그 제작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완성됐을 때 아름다운 성취감 그거를 좋아한다는 얘기지. 이거 뭐 딸랑 십자가 목걸이 하나 만드는데 지금 얼마나 난리를 칩니까? 이 십자가 목걸이를 부탁했던 노숙자분은 모릅니다. 이게 이렇게 힘들게 지금 제작이 되었다는 걸 쉽게 얘기를 했겠죠. 좀 그분께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만약에 그분이 평소에 이제 생활을 제가 십자가 목걸이를 그걸 위해서 십자가 목걸이를 만드는 그러한 이제 만드는 데 기울이는 만큼 열심히 사신다면 노숙자로 살 리가 없습니다. 부자로 사시겠죠. 그런데 또 사람이 또 워낙에 또 우울증에 빠지고 인생이 나락에 떨어지다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숨쉬기도 싫습니다. 숨쉬기도. 그래서 매일 잠잘 때 되면은 지금 잠이 들면은 내일 깨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분들의 삶이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남의 삶을 함부로 옳다 그렇다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나저나 이 간단한 목걸이 하나 만드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영상을 유튜브 올릴 때 여러 편으로 나눠서 올려야겠어요. 그것 같네.
평단을 올리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지겠지만 어차피 저는 이게 비디오 일기입니다. 일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는 게 저한테는 중요합니다. 시청자분들이 이제 보시는 거는 지금 보너스죠. 저한테는 그게 저한테 목적은 절대로 아닙니다. 점점 이제 카메라에는 잘 안 나올 겁니다. 잘 안 나오는데 이게 지금 하도 한번 올리고 상도 지금 2번째 올렸는데 색이 그리고 이제 사포질을 하고 올렸죠. 색이 더 깊어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도를 2번 올리고 상도를 5번 올리면은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확연하게. 이거보다 색이 훨씬 짙어져요. 그리고 문해안들이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바짝 마르는데 또 최소 6개월씩 1년 걸립니다. 바짝 마르고 나면은 어떤 느낌이 되냐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세월을 흘려서 색이 발색이 되는 것처럼 이게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됐죠, 그죠? 이게 월넛입니다. 월넛은 나무가 굉장히 좋은 나무예요. 근데 저는 월넛으로는 가구 거의 안 만듭니다. 왜냐하면 월넛은 색이 어둡기 때문에 그 유럽의 대저택이나 이런 데 엄청나게 실내가 큰 데에 어울려요. 그리고 벽이나 이런 게 모든 게 하얀색이고 바닥이나.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파트죠. 뭐 저희 아파트도 적은 건 아닙니다. 48평이니까. 근데 한국 아파트에는 월넛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게 집이 죽습니다. 이게 색이 어두워서. 그래서 우리나라 아파트에 제일 어울리는 나무 수종은 화이트오크입니다. 화이트오크를 해놓으면 집이 커 보입니다. 색이 밝기 때문에 훨씬 고급스러워요. 사실 뭐 나무 자체는 월넛이 훨씬 고급 수종인데, 자 월넛의 이제 장점은 뭐냐면은 월넛이 대단히 고급 수종이에요. 특수목까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가구재로 사용하는 나무 중에서 이게 원래 제일 비싸죠, 그죠? 여기서 이제 넘어가면 특수목입니다. 흑단이니 뭐 이런 마호가니 국내에서 구하도 못합니다. 하여튼 저지단감. 월넛의 장점이 뭐냐면 월넛은 안에 이제 유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유분이 있는 나무가 좋은 나무인데 그렇다고 무조건 유분이 있는 것도 안 좋아요. 어떤 유분이 있는 나무는 이게 떡이 접니다. 먼지를 이제 흡착을 해가지고 떡져버리거든요. 근데 월넛은 또 그러지는 않아요. 이 세월이 흘러가면은 안에서 이제 기름이 계속 나오면서 점점 반짝반짝하고 빛이 납니다. 빛이 나고 훨씬 색이 짙어져요. 한 10년 정도, 한 20년 정도 지나면은 가구가 진짜 이뻐집니다. 그래서 월넛이 고급 나무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그 칠마감을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는 대로 하도 한 2번, 상도 한 5번 올리면은 이게 가구를 만든 지가 한 20년 된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색이 발색이라고 그죠? 발색이 됩니다.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제 가구 막 배우러 다닐 때 해외를 많이 다녔었죠. 특히 미국에 이제 거물들한테서 많이 배웠는데 배웠다기보다는 같이 했죠. 근데 이제 그 거물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이제 가구의 최종 기술은 칠마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칠마감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 초보자들이 문해안이나 초보자가 볼 때는 가구 형태를 만드는 게 대단히 고난이도처럼 보이는데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고 가구 뭐 주먹장을 판다든가 이런 거는 뭐 좀 손 빠른 사람은 한 1년만 하면은 뭐 날고 깁니다. 빈틈없이. 칠마감은 이제 차이가 엄청나게 실력 차이가 대단히 많이 납니다. 대단히. 그래서 칠마감에 놨는 상태 딱 보면은 이제 그 만든 목수의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정도로 칠마감이 중요하죠. 자, 어쨌든 오늘은 2번째 상도 2번 올렸습니다. 제가 내일 또 2박 3일간 속초 여행을 합니다. 맨날 갔던 데 가니까 좀 지겹긴 한데 뭐 달리 또 갈 데도 없어요. 원래만 지금 지난주 결정은 속초만 한 10분 간 것 같은데 어쨌든 또 갑니다. 왜 속초만 자꾸 가냐면 속초 거기 이제 객실 안에
그게 있습니다. 개인 온천탕이 있어요. 객실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 건강이나 기타 등등을 고려해서 자꾸 거기를 가게 되네요. 하여튼 월화수 이제 2박 3일간 다녀오고 난 뒤에 이거를 이제 목요일 날 갖다 줘야 됩니다. 수요일 날 오면은 집에 오자마자 바로 여기 와가지고 마지막으로 상도 한 번 더 올리고 그러면 하도 한 번, 상도 3번이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집에 갖다 주면 그날 집사람이 이제 그 끈을 묶어가지고 갖다 주겠죠. 한 개는 이제 부탁하신 그 이제 노숙자분께 드리고, 또 하나는 집사람하고 같이 봉사하시는 두 개는 집사람하고 같이 수원역에서 노숙자분들 위해서 봉사하시는 제가 세상에 제일 존경하는 장로님 2분, 요 한 개는 우리 와이프, 이렇게 4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 때 또 뵙겠습니다. 영상을 끊어서 올리겠습니다.